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쌤입니다. 저는 철학관을 수십 년 운영을 하면서요, 인생 상담, 진로 상담, 취업 상담, 연애 상담, 건강 상담, 주로 이런 테마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은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중년의 사랑, 중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서는 환갑잔치를 아주 크게 했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임금들이 보시면 평균 연령이 한 45세, 뭐 이렇게, 물론 백성들은 더 짧았죠. 조선시대에는 뭐 30 몇 세 얘기도 나오는데요. 가장 오래 산 분은 영조가, 그죠? 임금이 아닌가, 뭐 이렇게. 우리 잘 아는 뭐 이 세종대왕도 그건 50세, 이런 대부분 50세 주변에서 많이 절명이 됐는 거예요. 조선팔 때 좋은 거 다 드셔도 그렇게밖에 못 사는 시대가 바로 그때가 아니었냐. 지금도 북한도 그렇게 평균 연령이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영양소의 어떤 또 부족,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뭐 배만 채웠지, 밀가루 반죽으로 그냥 뭡니까? 보리밥으로 배만 채웠지, 지금처럼 영양제를 많이 먹는다든가, 여러 가지 주사를 만다든가 좋은 약이 없어서 아마 환갑잔치를 크게 하고, 우리 살아온 시골 동네에서도요, 환갑을 넘긴 분이 거의 다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환갑이 넘으나 어른 장에 가시느냐, 어른 잘 주무셨느냐, 어른이라는 소리를 먼저 앞에 붙였다는 것은 그만큼 환갑을 넘기기가 힘든 시대라죠.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죠. 환갑이면 뭐 경로등도 못 가고요, 환갑잔치도 요즘은 안 하지 않습니까? 이제 칠순잔치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팔순잔치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많이 오래 살다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오래 살면요, 꼭 가족이든 또 내 자식이든 형제든 한 사람을 먼저 또 보내야 된다는 아픔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지만 대부분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정에는 내 자식이든 내 부부든 또한 뭡니까? 이렇게 빨리 내가 너무 오래 살다 보면은 먼저 가족을 보낼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먼저 특히 보내면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00세 노인이 80살 참 자식이 나가면은 길 조심하라고, 차 조심하라고 이래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너무 오래 살아서 좋은 것, 장수를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참 나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에는 복관이 비게 되죠. 연금을 주게 되면 수십 년을 줘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연금이 고갈되니 많이 이런 소리가 나오고요. 정말 앞으로는 너무 오래 살아서 이제 없는 사람이 더 힘들어지고, 나라에서도 좀 그 노인 국가가 돼서 노인을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노인을 먹여 살리려면은 일할 사람 청년 세대가 많아야 되는데 그 노인들을 다 먹여 살리려니 결국 나라의 빚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결국 나라가 망조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도 세금을 거두지 못하면 돈을 찍어내야 되는데 찍어서 그냥 이렇게 주다 보면 결국 한계가 있겠죠.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 나라도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실정이 오겠죠. 그래서 빈곤 국가로 갈 수 있고요. 그냥 아니면 빚덩이 된 그런 나라가 되겠죠. 그러면서 건강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친구도 중요하겠죠. 우리가 다 없어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특히 오래 살다 보니까 70이 넘으면요, 같이 밥 먹어줄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것이 같이 또 어른과 집세가 나오든 연금이 나오든 하면은 돈은 들어오지만 같이 밥 먹어줄 사람, 그죠? 같이 잠자줄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이 가장 슬픈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즘 중년의 사랑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오시면 여기 60 넘은 분들이 중년의 사랑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오래 갈까요? 또 언제 또 생길까요? 중년의 사랑을 묻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너무 오래 같이 살다 보니까 대화는 줄어들고요. 옆에 있어도 할 말이 없어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남자들은 웬만하면 이렇게 문지방 넘을 힘만 있어도 어떤 성욕구를 해결해야 되는데, 또 여인들은 이제는 손길이 싫어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이 점점 없어지는데, 남자들은 생각이 나니까 또 아직까지는 규칙적으로 뭔가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해소할 상대는 받아주질 않고
않고요. 이제는 대화도 점점 멀어지고요. 한 사람 유튜브 보고 있고 한 사람 TV 보고 있고 이러니까 다가가기도 참 멋졌고 이래도 방도 따로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자고 나면은 어느 방이 있는지 잘 모르듯이 이렇게 또 방도 따로 주고 TV도 그죠? 기호도 또 취미도 같이 하기가 그동안 묵은 감정들이 수십 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는 돈이 또 줄어들겠죠. 줄어드는 것이. 첫 번째는 또 친구도 줄어들겠죠. 동창이라든가 모임이라든가 젊을 때 같이 하던 분들이 한두 번씩 다 떠나가니까요. 그래서 모임도 줄어들고, 이제 돈도 줄어들고, 이제 가구도 줄어들겠죠. 자꾸 이제 버려야 되겠죠. 버려서 이제 점점 줄여서 나중에 내가 홀가분하게 가야 되니까 줄여야 될 것이 참 많죠. 그리고 핵가족에 대해서 뭐 젊은 층들이 점점 처음에는 어릴 때는 손자가 어리고 이럴 때는 이뻐서 자주 오지만 조금 더 크면은 애들 공부 시기에 바쁘고 학원 가기에 바쁘고 뭐 어떻다 이렇게 나름 이유가 있어서 점점 그 그네들의 손길도 바빠지니 또 오기가 힘들죠.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부모가 10자식은 하나같이 10손가락 물어서 아픈 손가락 없이 다 키워냈는데 10자식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부모를 지금 보면 잘 못 모셔서 요양병원을 보내니 뭡니까? 가서 또 돈을 어떻게 내니? n분의 해서 또 이렇게 얼마씩 내니? 또 못 사는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얼마를 내니? 참 이렇게 해서 10자식이 한 부모를 모시는 데는 그렇게 힘이 든가 봅니다. 그러나 가난하든 잘 살든 한 부모는 참 허리가 휘어지도록 그냥 10자식을 그대로 참 갖가지 그래도 잘 입히든 못 입히든 얻어서 입히든 간에 다 키워냈는데 10자식들은 한 부모를 잘 못 모신다는 거죠. 그래서 늙어도 자식들이 생각했을 때는 늙은 부모니까 나이 먹었으니까 그냥 뭐 대충 공원에 왔다 갔다 하고 밥이나 드시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지만은 나이 들어보면은 친구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이성도 필요한 거죠. 아무리 사람이 우리가 동질에서 같은 이성에서 느낄 수 있는 또 그죠? 뭡니까? 남자는 남자에서 느끼는 거, 여자는 여자에 느끼는 것도 있지만 남자가 여자분인데 꼭 무엇을 안 해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뭐 집에서 못한 얘기도 하고 싶고요. 속내를 얘기하고 싶고 또 뭐 참고 견디는 무거운 마음도 얘기하고 싶고 이런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중년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즘 중년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젊을 때는 뭐 불륜이다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중년의 사랑을 정말 이걸 60세 넘어서 하는 사랑을 불륜이라 할까요? 불륜도 거의 뭐 하는 짓거리가 없으니 불륜을 하기도 좀 그렇고요. 그렇다고 불륜을 또 아니다 하기도 좀 그러지 않습니까? 집에서 그죠 뭡니까? 집에서 부인이 모르는 남자가 다른 여인들을 만나는 자체가 뭐 내가 모르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은 술을 먹던 뭐 어딜 2차를 가든 불륜이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들은 또 이렇게 바깥에서 가볍게 술 한잔 먹고 뭐 크게 뭐 모텔에 가지 않고 안 했으면은 불륜이라 그든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제 자식 다 키워놓고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부인네들도 요즘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서 뭐 남자친구가 술 한잔하고 어디 등산 가고 이렇게 뭐 하는 것을 크게 불륜이라 생각은 가지지 않는 것이 지금 보편화된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물론 종교관이 아주 깊고요. 특히 또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또 불교적으로 아주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뭐 우리가 8가지 11가지 이렇게 뭐 우리가 정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뭐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서 정말 본인의 스스로 딜레마에 빠져서 내가 이것을 하면 도덕적으로 나쁜다는 어떤 스스로 자책을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참 절망을 지죠. 그런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내가 자식 다 키워놓고 이 정도는 또 가볍게 나도 그래 삶을 살아야 되고 숨이라도 쉬어야 되겠다는 거죠. 집에서 보면 연간 보면 숨이 콱콱 막히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또 부인에 보면은 숨이 콱콱 막히고 또 대화가 없어지고 또 대화거리가 없고 또 얘기해봐야 몇 마디 외에는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죠. 정말 자식 얘기라든가 어떤 건강 얘기라든가
한다든가 살림 얘기나 공통적인 거를 뭐 같은 뭐 기lum사 아니면은 사실은 할 얘기가 없어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려면은 탁구 골프를 친다든가 같이 등산을 한다든가 자전거를 탄다든가 낚시를 한다든가 텃밭을 한다든가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놀아줄 친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60 넘어서 이성을 더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어떤 남의 가정의 얘기도 듣고 남의 자식의 얘기도 듣고 남의 또 살아온 인생도 듣고 남의 취미도 같이 해보고 이래서 집에 있는 사람하고는 좀 지겹고 잘 안 되지만 바깥 사람하고는 호기심도 있고 설레임도 있고 예, 그래서 어제 모리고 하는 그 훔쳐 먹는 음식이 더 맛있고요. 또 남의 음식이 더 달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년의 사랑이 굉장히 많아지고 보편화된 게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중년은 주로 60세에서 한 75세까지를 중년이라 보는데요. 그 중년에도 사랑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생각 외로 많습니다. 보편화되어 있는 거죠. 가까운 예로서는 같은 친목 동호회 옛날에 같이 직장 생활을 했던 분들에서 가장 많이 만남이 많이 생기고요.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호흡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지내왔으니까 장단점도 알게 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죠. 남녀 7세 부동석이라지만 남녀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 만남도 많아지죠. 오히려 요즘 노인대학에서 서로 만나서 서로 뭡니까 삼파전이 일어나고 오히려 뭐 질투가 생기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어떤 잘생긴 멋진 중후한 남자분이 중년이 한 분 오셨는데 여인들 몇 명이 지금 쟁탈전이 벌어져서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 할아버지는 조금 능력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습도 좀 중후하고요. 차도 좀 좋은 거 타시고 이래서 또 좀 거기 몇 사람들이 막 쟁탈전이 벌어진 이런 얘기도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년에서는 사랑도 필요하고 취미도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뭡니까 옛날에는 토요일 일요일 같이 놀아줄 친구가 있지만 친구도 먼저 저 세상 간 친구도 많고요. 또 같이 형편이 다르니까 나는 요트를 타는데 이기는 자전거를 타야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내가 알바를 하거나 뭔가 제2의 또 직업을 가져야 내가 살 수가 있는 좀 노인들도 많은데요. 나는 뭐 연금이 많이 나오고 점포세가 나오고 권리소득이 좀 뭡니까 상가세가 많이 나오는 또 자식이 너무 잘 돼 있는 이런 사람도 있지만 내가 뭡니까 기초연금이나 노인연금 그거 가지고 뭔가를 오늘 또 내일 또 벌어야만이 조금 이렇게 뭡니까 풀어서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형편이 같이 안 맞으니까 또 같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아온 친구가 계속 같이 가기가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친구는 많지만 사실 만날 이유가 이제 별로 없어지는 거죠. 옛날 젊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하고 늘 만나고 단톡을 해서 같이 톡을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이런데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고 나니 단톡도 이제는 뭡니까 점점 없어지는 거고요. 이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이제 텃밭도 있고요. 이런 유튜브도 있고요. 낚시도 있고 혼자 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내가 뭔가 필요할 때 같이 가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주면 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나중에 움직여줘야 되니 그 시간을 맞추기도 힘들고요. 또 시간대가 잠자는 시간이 다 다르니 이 얘기하는 팔봉쌤도 새벽형 인간인데요. 새벽에 제가 움직일 때 누가 같이 놀아주겠습니까? 오히려 낮에 좀 쉬었다가 새벽에 움직이는 이런 스타일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루 왼종일 잤다가 오후에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야행성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니 오히려 혼자 노는 혼자 취미를 짓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는 커피숍에 가도 혼자 자리, 식당에도 혼자 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돌싱도 많고요. 돌아온 남자도 많고 이혼율이 많아서 홀로적이 점점 편의점에도 이제는 혼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걸 이제는 점점 개발을 해야만이 중년에는 외롭지 않고요. 중년에는 취미 생활을 갑자기 가지기도 힘들죠. 그래서 젊을 때부터 중년에 내가 오래 살아서 할 수 있는 혼자만이지 놀거리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떤 목공을 배운 사람도 있고 조각을 배운 사람도 양각, 음각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또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혼자만이 할 수 있는 또 그림 그리는 사람, 글 쓰는 사람, 서예하는 사람 여러 점 취미가 여러 가지 사람이 있겠죠. 이제는 혼자 하는 어떤 시간들 놀이를 많이 개발해야만이 이 중년의 100세 시대를 그래도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점점 이제 금전의 여유도 다르고요. 또 집에 식구도 다르고요. 친구도 떠나고요. 또 들어오는 돈은 있어도 또 같이 밥 먹어줄 사람이 없고요. 같이 잠잘 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중년의 사랑들이 점점 더 앞으로 더 활기를 칠 것 같고요.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년의 사랑은 그렇게 뭐 제의식도 이제는 가지지 않는 거죠. 여인들도 나도 자식 다 키워놓고 시집장가 다 보냈고 나도 내 세상을 좀 살아보자는 거죠. 나 그래도 나가 보니까 아직까지는 집에서는 그냥 누구 엄마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아내로 살아왔지만 아직까지 내 이름도 불러주고 여인으로서 또 이렇게 뭡니까? 또 챙겨주고 또 이렇게 살펴주고 하니까 그 또 손길이 너무 따뜻하고 좋은 거죠. 또 나무 얘기 듣는 것도 시간도 잘 가고요. 그래서 중년의 사랑들이 젊은 사람이 봤을 때는 주책이다 이렇게 하지만 아닙니다. 점점 중년의 사랑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그것을 갈망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해보면 뭡니까 젊을 때처럼 남루하게 뭐 모텔 들락날락 안 해도 충분히 시간을 때우기가 굉장히 용이한 거죠. 남의 그냥 음식을 한번 얻어 먹어도 그렇고요. 또 이렇게 또 집에 있는 음식을 나눠 가져와서 공원이라든가 시원한 벤치에서 같이 먹어도 그거 자체만으로도 즐거운 거죠. 누가 놀아줄 친구가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중년의 사랑은 지나친 사랑이 아니라도 점점 누군가 갈망하고 있고 누군가를 찾고 있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팔공선생님이 요즘은 이제 중년의 사랑, 중년의 만남, 또 중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수명이 이제는 100세도 넘어서 120세까지 산다는 거죠. 60갑자를 2번 살아야 되겠죠. 120세를 산다면은 우리 60갑자가 60분을 돌아가는데요. 그걸 2바퀴 돌려야 되니 좀 많은 취미도 필요하고 많은 돈도 필요하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친구도 필요하고 많은 연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달 만날 때는 같이 태어나는 똑같은 날에 태어나도 가는 날이 다르고 결혼식은 같이 했지만 또 가는 날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결혼식을 해서 100년 회로 한다 했지만 100년 회라도 같은 날이 가고 결혼식은 같은 날이지만 가는 날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친구, 많은 사랑이 꼽히는 시절이가 요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팔공선생님이 수업님과 인생 상담을 하면서 철학관에서 실제 있었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